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를 돈바스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 지역을 사상 처음으로 방문해서 놀라움을 안겨준 바 있었는데, 이 점령지인 마리우폴 등을 방문한 푸틴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명의 대역을 두고 있다는 가짜 푸틴설이 또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최근 점령지인 마리우폴 등을 방문한 모습이 그간의 얼굴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톤 게라슈첸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푸틴 사진 3장을 나란히 올리고 어느 쪽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모스크바에서 연방의회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지난 18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촬영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오른쪽 사진은 바로 다음 날인 19일 마리우폴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3장의 사진 속에 나타난 푸틴의 턱 모양이 서로 조금씩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우에는 턱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턱선도 비교적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바스토폴 사진에는 턱이 앞선 사진보다는 들어가 있고 턱살도 도톰하게 늘어진 듯 보입니다. 사실상 무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흐릿한 사진에서 늘어진 턱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턱선도 크림반도 사진보다 날렵한데 지난달 모스크바 사진보다는 좀 덜합니다. 자, 이런 사진 차이에 대해서 안톤 게라슈첸코는 이들 남성이 모두 다른 인물임을 암시하듯 턱 부분을 빨간 원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라셴코 보좌관은 이은 트윗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 뉴스 통신사 영상에는 진짜가 아니다,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외침이 담겼는데 또 다른 뉴스 통신사는 이 부분을 잘라냈다라고 게라셴코 보좌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치아가 없는 할머니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이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 SBR이 푸틴 대통령이 세바스토폴과 마리우폴을 직접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채널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며 대역임을 숨기기 위해서 일정이나 회의를 짧게 잡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금지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과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푸틴의 마리우폴 방문에 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푸틴이 직접 밤길을 운전하는 장면까지 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호도 없이 거리도 막지 않은 채 최전방 점령 지역을 스스로 운전하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중차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리우폴 등의 전쟁 최전선으로 시찰 나갔다는 것, 이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진핑 푸틴 간 정상회담은 전쟁 종식,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지원 같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중차대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을 두고 크렘린궁을 비우고 전선으로 향했다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푸틴은 크렘린궁에 머물고 대역 두 사람을 마리우폴과 세바스토폴로 각각 보냈다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대역을 보내 이를 연출했다는 설이 나돌고, 또한 가짜 푸틴설, 푸틴 대역설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푸틴의 대역설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키릴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정보국장은 지난 1월 29일 영국의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푸틴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에서 어떤 논리도 따르지 않고 형편없는 전술을 쓰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라 그러면서 푸틴이 여전히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과거 특별한 경우 행사에 등장하는 푸틴 대역을 포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역을 사용하는 게 관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역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3명이 있고 그들은 모두 푸틴과 비슷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푸틴설을 주장한 겁니다. 지난 2월 11일에도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발레리 콘드라티우크 전 우크라이나 군사회의 정보국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각한 질병과 암살 공포로 자신을 꼭 빼닮은 도플갱어, 그러니까 자기 분신, 또 분신 복제, 이걸 도플갱어라고 그러죠. 이 도플갱어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며 일부 행사에서 대역을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자주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암살 위험을 피하려고 대역을 쓴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대역은 대통령 전용 건물에 살고 있고 푸틴과 거주지를 공유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푸틴과 같은 걸음걸이를 구사하도록 훈련받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역 소문에 대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포럼에서 푸틴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름을 붓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푸틴 대통령의 닮은 꼴로 자주 언급되는 슬라브크 서발라라라는 이 남성이 이 언론 인터뷰를 가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푸틴의 공식 닮은 꼴로 불려왔습니다. 거리에서의 사진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 누군가의 보복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털어놓습니다. 다만 여러 행사 속에 푸틴 대역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푸틴 대역설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그동안 매번 단호하게 일축을 해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부다노프 국장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으니까 그런 헛소리에 언급할 게 있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자신의 대역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2020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 중에 체첸 분리자들과 전쟁을 벌이던 2000년대 초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대역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측근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거부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도 대통령도 가짜 푸틴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어버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푸틴의 교체설이 또다시 크렘린궁 내에서 일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8일 푸틴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났음에도 전선이 정체 상태에 있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의 바흐무트 장악 시도도 둔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 내에서는 그동안 조건 없이 푸틴을 지지해 왔지만 모스크바 경제는 계속 악화일로이고 16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전사하는 등 전쟁의 손실이 너무 커지면서 이 푸틴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 안드리 유소프는 최근 크렘린 내부에서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후계자 물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푸틴의 미래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체포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푸틴의 외교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